에코프로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늘도 에코프로 종목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와 관련해 들려온 소식은 단순히 소재를 더 팔았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차세대 소재라는 튼튼한 골조 위에 북미 리튬 광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기초 기반을 완벽하게 다졌다는 승전보입니다. 네바다 리튬 프로젝트의 법원 승인이 유지되면서 그동안 에코프로의 북미 진출을 가로막던 안개가 걷히고 거대한 설계도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에코프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리튬 전쟁, 에코프로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법원 승인 유지는 단순히 법적 승리가 아니라 IRA 시대 북미 리튬 공급망이라는 마지막 주춧돌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기관이 조용히 담고 있는 이 숫자의 이면에는 수조 원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비록 환경단체와의 소송이라는 뻘밭이 있었지만 이제 지반이 단단하게 굳었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에코프로가 북미에서 생산할 소재들이 미국 기술과 원료라는 꼬리표를 달고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친 겁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하이니켈을 넘어 전고체와 소듐이온이라는 새로운 층수를 에코프로가 어떻게 설계하고 있을까요? 둘째, 인도네시아부터 헝가리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생산기지라는 골조는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지고 있을까요? 셋째, 광산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에코프로의 수익성을 얼마나 높여줄지가 관건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일 때 비로소 에코프로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층인 소재의 초격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전기차 주행거리에 대한 뉴스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더 멀리, 더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자재가 바로 하이니켈 양극재인데 에코프로는 이 분야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수석 시공사입니다. 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수많은 기업 중 에코프로의 소재를 고집하는 걸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설계 기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하이니켈 본진이 단단하게 버텨주는 한 에코프로의 실적이라는 건물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셈입니다. 에코프로는 현재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전고체와 소듐이온이라는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고체가 배터리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화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안전한 집을 짓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동시에 소듐이온과 LNMR 같은 가성비 좋은 소재로 중저가형 시장이라는 넓은 대지도 함께 공략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아파트부터 실속형 빌라까지 모두 지을 수 있는 건설사와 한 가지만 고집하는 곳 중 어디가 더 성장성이 높을까요? 에코프로는 모든 층위의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소재 설계도로 미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에코프로는 이제 한국 오창을 넘어 유럽과 북미의 거대한 생산기지를 직접 세우고 있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이 완공되어 유럽 시장의 교두보가 되고 캐나다 퀘벡 공장이 북미 시장의 심장이 되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이 글로벌 골조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물류비를 줄이고 현지 규제에 즉각 대응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에코프로의 소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건물로 치면 전 세계 주요 도시마다 랜드마크를 올리는 셈인데 이 글로벌 영토 확장은 에코프로의 매출 체급을 완전히 다른 레벨로 끌어올릴 겁니다. 에코프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배를 짓는 나무부터 못 하나까지 스스로 만들어 쓰는 완결형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에코프로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외부에서 비싸게 자재를 사올 필요 없이 내부 계열사를 통해 원료를 조달하고 다 쓴 배터리에서 다시 니켈과 리튬을 뽑아내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널뛰는 시장 상황에서도 에코프로가 안정적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효율적인 배관 설계에 있습니다. 자원을 스스로 순환시키는 이 생태계는 경쟁사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과거보다 낫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창출력에 비해 시장이 매긴 가격표가 너무 낮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바다 리튬 승인 소식이 단순히 뉴스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에코프로가 북미에서 벌어들일 현금의 가시성을 높여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시장은 이제 에코프로를 단순한 소재사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장악한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평가의 설계도가 완성될수록 주가의 바닥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지분 투자를 통해 핵심 원료의 병참선을 이미 확보해 두었습니다. 니켈 확보가 왜 배터리 건설의 핵심일까요? 하이니켈 양극재의 가장 비싼 재료가 바로 니켈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시장 가격에 휘둘릴 때 에코프로는 직접 지분을 가진 광산에서 저렴하게 원료를 가져옵니다. 이 든든한 병참선이 확보되어 있기에 에코프로는 어떤 가격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는 단단한 외벽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가 경쟁력은 글로벌 밸류체인 완성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소재 기업이 아닌 반드시 에코프로여야 할까요? 에코프로는 소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구체부터 리튬 가공, 그리고 산소와 질소 같은 공정용 가스까지 계열사를 통해 직접 관리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설계, 자재, 시공을 각기 다른 곳에 맡기는 것과 한 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완벽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에코프로가 보여주는 이 압도적인 시너지는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불량률을 낮추는 초격차의 근원이 됩니다. 이 통합 시공 능력이야말로 에코프로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가지는 가장 높은 가치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잠시 성장이 주춤하는 캐즘, 즉 일시적 수요 둔화라는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파가 에코프로라는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로 위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는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살아남는 시공사가 나중에 시장이 따뜻해졌을 때 모든 수혜를 독식하게 됩니다. 에코프로는 이미 충분한 자금력과 기술력으로 이 겨울을 견딜 내복을 든든히 입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리튬과 니켈 같은 광물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원재료 값이 급격히 떨어지면 비싸게 사둔 재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에코프로는 판가 연동제를 통해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 덕분에 외부 업체들보다 훨씬 유연하게 이 파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가격의 출렁임은 일시적이지만 에코프로가 구축한 공급망의 가치는 영구적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네바다 리튬 소송 승리로 확보한 북미 광산은 IRA 시대 에코프로를 지탱할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둘째, 하이니켈부터 전고체까지 이어지는 소재 초격차는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높은 층고의 기술력입니다. 셋째, 광물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진 수직 계열화는 에코프로의 수익을 극대화할 완벽한 배관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의 명확한 기준선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코프로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가장 먼저 다가올 촉매는 헝가리 생산기지의 본격적인 가동과 양산 소식입니다. 유럽 현지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매출의 차원이 달라질 겁니다. 또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에코프로의 전고체나 소듐이온 소재를 채택했다는 공식 발표가 들려온다면 이는 에코프로가 새로운 시장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종소리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현실화되는 시점을 우리는 예리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오늘 에코프로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